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같은 모습이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재불기소의 벚꽃 저녁 식사의 비용 보충 문제 수사 종결. 일본 검찰은 벚꽃 모임으로 수사를 받던 아베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2021년 7월 검찰심사회가 도쿄지검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해 재수사했지만 또다시 불기소 처분한 것입니다. 일본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고만 밝혔고 이로써 수사는 완전 종결됐습니다. 일본에서 자민당 정치인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키시다 총리가 아베를 노리고 있다고는 해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비리도 섣불리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민당 일당 독재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고 최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라 폭락으로 해외에서 터키로 쇼핑객이 쇄도, 국민은 인플레이션으로 쌈빵의 행렬. 터키 리라의 폭락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터키 대통령은 리라 폭락의 원인이 된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하고 외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 통화량이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고 외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고금리는 만악의 부모라는 발언을 해왔고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5년 전 300원이 넘던 1리라는 현재 100원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발길이 터키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 사람들의 쇼핑 행렬이 터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터키에서는 모든 제품을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탄불의 30평 아파트는 하나 약 5천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터키의 부동산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터키 통계청은 2021년 11월 외국인의 터키 주택 매입 건수는 사상 최고치인 7,363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쇼핑이 가능한 외국인과 반대로 터키 국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터키의 공식 통계 조사 기관인 투르크스탯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31%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터키인들은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정부 공식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느낌이 될 것이다. 외국인이 봤을 때 일본은 싸다. 30년 전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멍청한 정부 정책의 결과다. 일본도 엔이 싸져서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아이폰을 살 때 일본이 더 저렴해 중국에서 구입하러 왔습니다. 최근 아시아 중심의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싼 물가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금은 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도 엔저가 진행되면 엔화 가치 하락으로 타국 송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3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온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엔의 힘, 반세기 전의 수준까지 약화, 급격한 엔저로 생활의 영향도.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엔화가 50년 전 수준까지 같이 하락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년 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 됐습니다. 실제 실효 환율은 물가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해당 통화의 실질적 가치와 구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실제 실효 환율 통계에서 일본 엔화는 2021년 11월 67.7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6년 6월과 1972년 8월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엔화의 실제 실효 환율은 1995년 4월 기록한 150.85가 최고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13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높였고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달러를 구매하는 투자가들이 증가한 결과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 등으로 인해서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의 가치는 5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인 부분과 심리적 위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해외여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본인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터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그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90년대 정점을 찍은 후 20여 년 동안 서서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행 기간만 다를 뿐 일본은 터키의 상황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일본의 경제는 그리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SNS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를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가 의도적으로 엔저 유도를 도모하고 수출을 진흥시킨 역사적 유산입니다. 부국강병은 메이지 이후 몇 번이나 실시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 등골을 빨아먹어 대기업에 몰아주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나는 엔화가 사상 최강이었을 무렵 유학생이었고 엔화가 약해질 무렵에는 달러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인생 전체가 이런 우연의 연속이었다. 물론 외국인으로 살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행운이었다. 옛날에는 좋았지. 고민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고 명품을 사 모으고 유학도 할 수 있었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년 전쯤에 타케시가 예언했었지. 내가 발리를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95년부터 2000년쯤에는 엔화가 가장 강한 시기여서 저렴하게 느껴졌다. 지금 이 상태라면 코로나 요인을 빼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젊은이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납득. 정말 위험한 상태다. 이것은 단적으로 엔의 국제적 신용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다. 게다가 최근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함으로써 순식간에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